레디 후. 안녕하세요, 투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텔 10세대 CPU를 사용한 컴퓨터를 조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부속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CPU는 보시면 인텔 1400입니다. 10세대의 CPU로 나왔고, 요즘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가성비 게임용 CPU로 굉장히 핫한 CPU입니다. 그래서 요 1400 CPU를 사용할 거고요. 이 제품이 유튜브 이제 리뷰나 이런 걸 보면 온도가 낮아서 사제 쿨러는 따로 쓰지 않고 정품 쿨러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로 게임용 컴퓨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램은 삼성 거 21300 16기가 2개입니다. 총 32기가인데요. 보통 게임용 하면 16기가 정도로도 충분한데 왜 32기가냐? 이분이 이제 그래픽 작업도 하세요. 그래서 그래픽 작업도 할 수 있게 램이 32기가로 세팅이 됩니다. 그 다음에 SSD는 WD 블랙입니다. WD 블랙 500기가 NVMe 방식이고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충분히 검증된 제품이기 때문에 WD 블랙 500기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인데, 메인보드는 에지락의 B460M 프로4를 사용을 할 겁니다. 원래는 박격포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구매하려는 시점에 재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B460M 프로4를 사용했고, 이 제품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구성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뜯어서 봐볼까요? 자, 이 메인보드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원래 박격포를 사려고 했다가 못 샀지만 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도 보면 방열판이 이렇게 큼직한 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부 온도도 굉장히 이 방열판 2개 큰 게 들어가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M.2 슬롯에 방열판이 따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보면 WD 블랙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방열판이 없는 모델인데, 방열판이 있는 모델은 몇만원 더 비싸요. 그런데 요 보드는 방열판이 M.2 슬롯용 방열판이 따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방열판을 부착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좋습니다. 그리고 M.2 슬롯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에는 방열판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M.2 슬롯도 하나 더 제공된다는 점, 이 부분 괜찮고요. 그다음 B보드이기 때문에 메모리 슬롯도 4개나 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삼성 거 메모리를 2개 꽂겠지만 추가로 더 2개 꽂을 수 있다는 건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 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MSI 벤투스 XS 오버클럭 에디션 1660 슈퍼입니다. 6GB 제품이고요. 이 제품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파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파워죠. 마이크로닉스 600W 전격, 클래식2 600W 전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케이스는 일전에 사용한 적이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DLV22 보면 후면 패널이 상단으로 나오는 특이한 케이스, 돌파리 형님이 인병할 케이스라고 한 그 케이스를 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2 슬롯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M.2 슬롯 풀러주고요. WD 블랙 SSD입니다. WD SSD가 크게 라인업이 3가지가 있어요. 그린, D램이 없는 그린, 그 다음에 D램이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블루, 그 다음에 블랙이라고 해서 프리미엄 모델이 있는데 NVMe 계열에서는 보면 그린이나 블루나 전부 다 D램이 없어요. 그런데 블랙만 D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NVMe 쪽은 블루를 전에 이제 잠깐 썼었지만 블랙을 웬만하면 사용합니다. D램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성능도 좋고 안정성도 검증이 된 상태예요. 오랫동안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블랙으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장착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M.2 방열판에 있는 써멀 패드에 있는 요 비닐을 떼어내고요. 이렇게 해서 볼트를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 1400 CPU를 처음으로 작업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거 작업이 끝나면 내일 또 저희가 이제 1400 사무용 컴퓨터를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 이제 10세대가 나와서 이제 그 10세대가 인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걸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1400 CPU가 여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쿨러는 기존 쿨러하고 똑같네요. 기존 쿨러 똑같이 그대로 써먹네. 열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그 인텔 초코파이 쿨러로도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쿨러를 1400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CPU를 먼저 앉혀 보겠습니다. 한 번에 착이 됐고요.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CPU 쿨러를 앉혀 주겠습니다. 제일 확실하게 결착이 되세요. 원래 이 윗부분을 바로 눌러도 되지만 밑에 부분을 한번 눌러서 구멍에 잘 맞게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눌러주시면 더 좋아요. 됐습니다. 4개가 전부 다 잘 나왔습니다. 쿨러 꽂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모리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먼저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꽂아줍니다. 2번하고 4번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 보도록 할게요. MSI 1660 슈퍼 메인보드에 장착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파워를 장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4핀, 그 다음에 요 8핀, 그리고 그래픽카드 8핀,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4핀 먼저 꽂아주고요. 마이크로닉스 파워 같은 경우는 보면 8핀이 이렇게 CPU 보조 전원 8핀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여기다 이제 꽂아줍니다. 이렇게 4핀하고 같이 붙어 있는 케이블, 요게 이제 메인보드 보조 전원입니다.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을 꽂아줘야 되는데요. 마이크로닉스 파워 같은 경우는 요 뒤에 보시면 PCIe라고 써져 있어요. PCIe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픽카드에 꽂아주시면 됩니다. 괜히 메인보드 거하고 헷갈려서 생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8핀을 꽂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파워 연결까지는 끝났고요. 이제 제가 화면이 나오는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전원이 파워 버튼 이거구나. 전원 잘 들어가고요. 팬들도 잘 돌아갑니다. 화면만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잘 나오죠? 에지락이라고. 자, 보면 i5 1400이 인식이 됐고요. 램은 32기가, 그 다음에 CPU 온도는 36도입니다. CPU 팬은 919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WD 500기가 SSD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네요. 자, DLV22 케이스고요. 뜯어보도록 할게요. 케이스가 요 강화유리예요. 강화유리. 이렇게 경첩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걸 열고 닫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을 할 때는 미리 경첩을 빼놓고 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케이스가 전에 이제 제가 직접 조립을 했던 게 아니라서 설명을 많이 못 드렸거든요. 이렇게 보면 스탠드 오퍼랑은 다 미리 박아져 있고요. 그 다음에 120mm 팬이 후면에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팬이 없습니다. 이 컴퓨터는 그렇게 1400이라서 그렇게 열이 많이 나는 케이스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팬 2개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하단에 파워를 장착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를 가리는 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조립 다 된 다음에 조금 그 부분이 조금 보기 싫은 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립은 이게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선 정리도 아주 쉽게 되어 있고요. 선이 이제 파워를 여기다 달면 메인보드에 이제 24핀 전원을 바로 꽂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도 바로 꽂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이 요 위까지 올라오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립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이렇게 먼지 필터 망이 있고 요 위쪽으로 컴퓨터 후면 패널 선들이 전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선 같은 거 어차피 뒤쪽으로 혹시 이제 책상 서랍 같은 데
바닥에 놓는다 그러면 오히려 선이 꽂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생각만 바꾸면 되게 잘 만들어진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립하기 편하고 후면에 선 꽂기 쉽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단으로 이제 그 펜을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상단으로는 이제 펜을 달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전면하고 후면만 펜을 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ED 펜을 여러 개 달아가지고 막 엄청 화려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펜을 많이 못 단다는 거, 그거는 좀 단점이에요. 뒷뚜껑을 볼트를 이렇게 이제 채우게 되어 있거든요, 손나사로. 근데 보통 보면 손나사가 빠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빠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나름 신경을 쓴 포인트예요. 요 하드 가이드에도 보면 이 손나사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빠지지 않게. 이것도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앞쪽이 막힌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먼지 필터망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구조예요. 앞쪽에 팬을 달아도 공기 순환은 잘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게 USB가 3.0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더 안 달려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리셋 스위치가 없습니다. LED 변경 버튼이 있는데 리셋 스위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제 생각에는 조금 리셋을 하나 더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탠드오프 자리 안 맞는 애들을 먼저 자리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켓을 끼우실 때는 미리 먼저 이렇게 USB나 HDMI에 보면 실드 요 단자 부분들이 있거든요. 접지 부분들이 이 부분을 미리 제껴주세요. 이렇게 제껴주시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딱 보셔야죠. 요 두 개만 지금 제끼면 되는 구조네요. 요 두 개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두 개를 제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게 HDMI 포트 쪽으로 들어가서 쇼트 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껴줬습니다. 이렇게 딱 넣어주면 딱 맞습니다. 아구가 스탠드 오프 자리 여기 맞고 여기 딱딱 맞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다른 건 몰랐는데 이게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스탠드 오프를 직접 옮기실 자가로 이제 컴퓨터를 조립하시려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스탠드 오프를 풀러서 옮길 수 있는 공구가 없어요. 보통 이제 갖고 있는 게 십자 드라이버 정도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에다 이렇게 끼워서, 이게 또 쇠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꽂아서 풀러서 잠글 수 있게, 풀렀다가 다른 자리로 옮겨서 잠글 수 있는 요 조그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가이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젠더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요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에요. 볼트가 들어있는데요, 볼트가 이렇게 봉지별로 따로따로 들어있거든요. 이 케이스 가격 대비해서 되게 디테일합니다. 보면 5피스, 그 다음에 4PS용 파워용 볼트를 따로 이렇게 해놨고요. 5개를 2.5인치 하드 SSD나 이런 것들을 고정시켜주는 볼트를 12개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드와 메인보드 고정하는 볼트를 이렇게 봉지에 딱 해서 글씨까지 딱 써놨습니다. 되게 디테일한 부분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메인보드를 고정할 거니까 메인보드용 이 볼트를 딱 빼내면 되겠죠. 근데 이게 또 이중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엄청 세심합니다. 이 볼트를 장착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드라이버가 있는 분들은 드라이버로 이제 조여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조금만 조여서 해주고, 그 다음에 전동 드릴이 있으신 분들은 전동 드릴로 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전동 드릴로 해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보니까 IT 시스템즈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정한 토크의 힘을 가할 수 있는 전동 드라이버를 이제 조립할 때 사용하는 게 낫다고. 저도 IT 시스템즈 사장님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일정한 토크 힘을 가할 수 있는 전동 드라이버, 그러니까 토크 기능이 꼭 있는 이 전동 드라이버를 쓰시는 게 무조건 컴퓨터 조립하는데 딱 좋습니다. 토크 기능이 없는 전동 드라이버를 쓴다면 그거는 손으로 조이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렇지만 토크 기능이 있고 1단으로 놓고 한다 그러면 수동 드라이버보다도 훨씬 더 세심하게, 그리고 볼트가 말썽이 생기지 않게 조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세요. 스피커 요거 꼭 꽂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스피커가 없어도 작동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꽂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이 스피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원인을 찾는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스피커는 꼭 꽂아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 M.2 슬롯 볼트이거든요. 고정 볼트인데 이게 추가 M.2 슬롯인데 이 볼트를 꼭 미리 채워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나중에 이걸 쓰려고 보면 못 찾거든요. 미리 채워 놓겠습니다. HD 오디오 잭을 꽂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USB 2.0을 연결하는 이거 이제 이 메인보드에 USB 2.0을 연결하는 이렇게 헤더가 있지만 이 케이스는 그 케이블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면에 USB 3.0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USB 3.0만 연결하면 됩니다. 요거 USB 3.0이거든요. 네, 오히려 선정리가 더 편해진 느낌이에요. USB 2.0을 연결 안 해도 되니까요. 다음은 파워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파워. 저 같은 경우는 이 먼지 필터망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팬이 이제 위치하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장님들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르세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공기를 빨아당겨서 밖으로 빼내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밖에서 신선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서 파워를 시키기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케이스 회사에서 만든 기본적인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라서 일단 케이스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파워를 시키는 구조로 이 케이스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설치해 줄게요. 파워 볼트는 이렇게 5피스 해가지고 PSU라고 써진 요 볼트를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조 전원에 꽂아주고요. 이렇게 가이드도 빼줍니다. 이 가이드도 보면 뜯어내는 구조가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빼내는 구조예요. 뒷뚜껑을 닫아주겠습니다. 뭐 횡합니다. 뭐 선이라고 튀어나올 게 없으니까 횡해요. 추가적으로 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요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케이블 타이도 보면 제 경험상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전오입니다. 요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오라고 써져 있어요. 이 회사 제품을 전오전기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불량률도 극히 낮고요. 그 다음에 이게 케이블 타이가 되게 부드러워요. 보통 이제 싼 제품 같은 경우는 딱딱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전오 제품이 부드럽고 잘 끊어지지도 않고 불량률도 거의 없고요. 자, 컴퓨터 전기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들어오고 잘 들어오죠. LED 잘 되나? LED도 잘 변하고요. 이제 화면만 잘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화면도 잘 들어오네요. 이제 윈도우즈 설치를 해볼게요. 자, 윈도우즈 10이고 i5 1400이고요. GTX 1660 슈퍼 타임스파이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타임스파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6195점, CPU 스코어는 7317점이 나왔네요. CPU 온도를 봐볼까요? CPU 최대 온도는 71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최대 온도도 65도. 지금 제가 OCCT 테스트를 하는데요. 온도가 보면 73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실지 모르겠지만 팬 소리가 엄청 커졌습니다. 역시 정품맨이 온도 유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팬 소리가 커집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이 i5 1400이 확실히 이전 세대 9400F보다는 성능이 월등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월등히 좋아진 성능만큼 열도 전 세대보다는 많이 납니다. 그 코어가 6코어로 똑같지만 스레드가 6에서 12로 늘어나면서 성능이 올라갔지만 그만큼 열도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쿨러로 조금 부하를 심하게 장시간 주면 팬이 빨리 돌아가면서 확실히 소리가 큽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에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소리 부분을 미리 얘기를 드리고 사제 쿨러를 달든지 그런 식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00 그 컴퓨터를 하나 조립을 해봤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좋아요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 누르냐고. 누르지 마. 야, 니네도 쟤처럼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 잘라.